미국 대통령들의 멘토, 수많은 슈퍼스타들의 멘토, 토니 로빈스가 경제계 거물들을 만나서 파헤친 그들만의 불을 쌓고 지키고 불리는 비법을 공개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같은 투자의 구루들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고 투자의 대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아래 6가지의 인간 본성을 짚어냈습니다. 1. 확증 편향. 2. 최신 편향. 3. 과잉 확신 성향. 4. 탐욕과 도박 성향. 5. 자국 편향. 6. 부정 편향. 이렇게 6가지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6가지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도 투자 대가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토니 로빈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서 세계적 초우량 기업인 IBM, AT&T,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포천지가 선정 500대 기업 CEO들, 미국 상하 의원과 미 육해 공군 장성들, 마이클 잭슨, 바네사 메이 같은 정상급 연예인에서부터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뿐 아니라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같은 전현직 대통령조차 앞다투어 찾아가는 강력한 조언자이자 상담가이다. 본문.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투자자의 대표적 실수 6가지와 해결책. 나는 지난 40년에 걸쳐 비즈니스, 교육, 스포츠의학,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을 만나고 성공을 연구해왔다. 그로써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이 80%의 심리 상태와 20%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심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층위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제다. 투자자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감정과 인지 편향만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다. 인지 편향은 사람들에게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데, 예를 들면 시장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거나 수수료의 영향력에 대해 무지한 채 투자에 뛰어들거나 분산 투자에 실패하게 한다. 레이 달리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 거기 적응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지요. 체계적인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두면 조건반사라는 폭군에게서 해방되어 세계 최고의 투자자처럼 통제실에서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6가지를 알아보자. 실수 1.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믿는다. 왜 최고의 투자자는 다른 의견을 환영할까? 투자자에게 확증 편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를테면 당신이 작년에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한 특정 주식이나 펀드를 선호한다고 치자. 당신의 뇌는 그것을 보유할 이유를 정당화하는 정보만을 찾아다니거나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옳고 똑똑한지 확인해주는 증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게시글이나 뉴스레터를 자주 즐겨 읽는다. 수익률이 높은 인기 종목에 관한 긍정적 기사를 읽으며 믿음의 페달을 밟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고공비행하던 주식이나 스타 주식들이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존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수 있을까? 당신은 다른 접근 방식을 활용할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사고가 굳어 옛 믿음에만 매달리고 있는가? 피터 멀록은 바이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고객한테서 이런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 고객은 한 종목의 주식으로 거의 $10,000,000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피터와 그의 크리에이티브 플래닝 팀은 고객을 위해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 주식의 지분을 현저하게 줄였는데, 그녀는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고집했다. 고객은 피터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관심 없어요. 날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바로 이 주식입니다. 그 후로 넉 달 동안 고객이 분산 투자 전략을 취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녀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주가는 절반으로 하락했고
그녀는 500만 달러를 잃었다. 고객은 몹시 낙담한 나머지 오히려 기존의 믿음에 더욱 굳게 매달려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결과를 말하자면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믿음과 상반된 조언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지금쯤 완전한 재정적 자유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이는 소유 효과라는 또 다른 감정 편향의 예시이기도 하다. 투자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객관적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런 인식은 투자 방향을 바꾸거나 더 나은 투자 대상으로 옮기기 어렵게 만든다.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옛말처럼 사랑은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결코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해결책. 당신과 의견이 다르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라. 최고의 투자자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아무나가 아니다. 충분한 능력과 기술,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 경험에 근거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의견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실수 2.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추세로 착각한다. 사람들은 왜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투자를 하는가? 투자 세계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고 또 가장 위험한 실수는 최근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종종 투자자들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예전에는 불가피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추세가 극적으로 반전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나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동의하겠지만 그런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럴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굳은 믿음과 격렬한 감정에 장악돼 언제까지고 호황이 계속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같은 이치로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주가가 결코 회복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투자자들은 가장 최근에 본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은 극복하기 힘든 습관이다. 실제로 이런 심리적 습관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다. 바로 최신 편향이다. 최신 편향이란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때 최근의 경험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가리킨다.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 뇌 속의 뉴런은 최근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이는 앞으로도 긍정적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기대감을 생성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알다시피 투자 세계는 계절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강세장이 갑자기 약세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여름 내내 해가 쨍쨍 내리쬐다고 해도 앞으로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얼마 전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해리 마코이츠를 인터뷰했다. 그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 배분 전략의 기본이 되었다. 90세인 해리는 산전수전을 다 거친 경제학 천재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흔한 투자 실수에 관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해리는 내게 말했다. 개미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주식을 사는 것이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이는 작금의 투자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보다 거대한 심리적 패턴의 일부다. 사람들은 높이 떠 있는 별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오늘의 승자도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다. 해결책. 팔지 말고 조정하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말릴 때도 샛길로 빠지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규칙을 미리 설정해둔다. 그러니 당신도 투자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안전한 여정을 계획할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 이 계획표를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런 투자 규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주식과 채권, 대안 투자를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다. 당신은 자산을 각각 어떤 비율로 분산 투자하고 싶은가? 이를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당신의 기분도 변덕스러워진다. 이상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감정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주식 60%와 채권 40%로 구성되어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주식이 70%, 채권이 30%로 변한다. 그러면 그는 자동적으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입해 원래의 자산 배분 비율로 돌아간다. 이 같은 리밸런싱의 장점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있다. 실수 3. 자만한다. 과신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간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낫거나 똑똑하다는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편향을 지칭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바로 과잉 확신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식, 장래를 시종일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간의 과잉 확신을 입증하는 연구는 무수히 많다. 때때로 삶이나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투자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투자는 그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세계다. 과잉 확신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 금융학 교수인 브래드 바버와 테런스 오디는 3만 5천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의 주식 투자 내역을 살펴봤는데 특히 남성 투자자들이 과잉 확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45% 더 많이 거래했고 순수익은 연 2.65% 더 적었다. 높은 거래 수수료와 세금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잦은 거래는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을 지금쯤이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과잉 확신은 당신 자신이나 혹은 TV에 나오는 전문가, 시장 전략가, 블로거 등이 주식, 채권, 금, 석유 또는 다른 자산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워드 막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시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자살행위죠. 해결책. 현실 감각을 키우고 나의 실제를 흔쾌히 인정하라. 과잉 확신의 가장 좋은 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묻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시장을 능가할 능력이 있을까? 당신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는가? 가령 하워드 막스나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의 귀재들과 맞먹는 분석 능력과 확실한 정보 같은 것 말이다. 만약 이런 무기가 없다면 당신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하워드 막스와 워런 버핏, 존 보글, 데이비드 스웬슨, 그 외의 위대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꼭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적극적 투자자들이 지는 삼중고, 즉 과도한 관리 수수료와 높은 거래 비용, 두터운 세금 명세서에 시달리지 않고 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워드 막스는 말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비대칭 보상을 얻을 수 없다면 최선의 비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인덱스 펀드는 투자처를 넓게 다각화해주고 이는 과잉 확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망으로 작용한다. 투자 세계에서 자기 기만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요소다. 실수 4. 탐욕과 도박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승리는 결국 인내심 강한 생존자의 몫이다. 우리는 작고 소소한 점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대한 빨리 거창한 결과를 얻길 꿈꾼다. 투자 게임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는 것이지만 당신은 항상 홈런을 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마련이다. 특히 당신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말이다. 문제는 홈런을 치려고 방망이를 크게 휘두를수록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확률도 같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담한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돈을 잃지 않는 데 집중한다. 50%를 잃은 뒤에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를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10년이 꼬박 필요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도박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박 산업은 그런 우리의 심리와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착취한다. 게임에 이기고 있을 때 우리의 신체는 엔도르핀을 생산하고 환희감에 도취된 나머지 게임을 중단하기를 거부한다. 지고 있을 때조차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엔도르핀을 갈망하고 돈을 잃었다는 감정적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카지노는 실내의 산소 농도를 높여 우리를 흥분시키고 공짜 음료를 돌려
거부감을 걷어낸다. 어쨌든 우리가 도박을 하면 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건 그들이다. 월스트리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증권회사는 고객들이 거래를 자주 해 수수료에 밀물이 들이치길 바란다. 그들은 무료 또는 저비용 거래라는 광고와 홍보 전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상승 주식을 골라낼 수 있게 도와주는 통찰력을 제공하겠다고 의스댄다. 금융 매체들 또한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꿈을 심어주는 거대한 도박장이라는 의심을 강화해준다. 도박장처럼 빨려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종목에 올인하거나 옵션 상품을 거래하다. 또는 시장을 들락날락하다가 속옷까지 탈탈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잭팟을 노리는 도박꾼의 심리와 일치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실패할 운명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을 지키는 절제력 강한 투자자는 복리의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가 당신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면 그들이 승리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진득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당신의 승리다. 명심하라. 워런 버핏의 말처럼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해결책. 단거리 대신 마라톤을 뛰어라. 자, 여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해야 내면의 투기꾼을 잠재우고 인내심 강한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쉽도록 해주는 생각들로 채우면 된다. 실수 5. 집 안에 틀어박혀 있다. 문 밖에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왜 집에만 머물러 있는가? 인간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평소 낯선 곳에 멀리 돌아다니기보다는 가까운 식료품점과 주유소, 커피숍에 더 자주 들른다.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푸아그라나 푸딩, 달팽이 요리보다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더 좋아할 것이다. 투자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가장 익숙한 것을 신뢰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국 편향은 자국 시장에 편중적으로 투자하는 심리적 편향을 일컫는데 때로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관련 산업 분야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의 원시인 조상들에게 이런 편향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익숙한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투자야말로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서로 다른 시장은 상호 연관성이 적은데 다시 말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닝스타 보고서는 2013년까지 미국 일반 투자자의 뮤추얼 펀드 중 약 4분의 3이 미국 내 주식에 투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 주식이 세계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절반, 49%에 불과하다. 이 말인즉슨 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에 과잉 의존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중국, 인도 같은 해외 주식시장에는 낮게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해외 주식을 탐탁지 않게 평가하는 것은 미국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다. 행동경제학의 선두주자인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은 스웨덴 경제가 세계 경제의 1%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투자자들이 평균 48%의 자산을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의 1%를 스웨덴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해결책. 지평을 넓혀라.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폭넓은 분산 투자다. 다양한 자산군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여러 국가에 걸쳐 자산을 배분하라. 먼저 자국 주식과 해외 주식의 투자 비율을 결정하고 나면 투자 성공 체크리스트에 그 숫자를 적어놓기 바란다. 어떤 이유로 해당 주식을 선택했는지 기록으로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다. 포트폴리오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때도 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때때로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 6. 나쁜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작은 손실에도 벌벌 떤다. 뇌는 혼란해 당신이 두려워하길 바란다. 그러니 듣지 마라. 인간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 편향은 원시 시대에는 꽤 쓸모가 많았다. 우리는 불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어떤 나무 열매에는 독이 있으며 몸집이 2배나 큰 상대와는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금세 기억했다. 부정적 경험을 상기하는 것은 현대에도 매우 유용하다. 결혼기념일을 까먹고 소파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부정 편향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다시피 조정장과 약세장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1900년 이래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했고 약세장은 3년에서 5년꼴로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9년의 약세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시절에 감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억할 것이다. 다른 많은 투자자들처럼 당신이 가진 주식이나 펀드가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 하락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런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투자자들은 약세장과 조정장을 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좋은 물건을 헐값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라고 말했고, 존 템플턴 경은 비관주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거대한 불을 쌓았다. 자, 이 시점에서 나는 당신이 이성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장기적인 부를 구축할 최적의 기회이며 따라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부정 편향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면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경험을 폭격하듯 쏟아내기 때문이다. 일종의 알람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뇌의 편도체가 우리가 돈을 잃을 때마다 온 혈관에 경고음을 울려댄다. 시장 조정이 아주 소폭만 발생해도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이 자극되고 투자자들은 조정장이 하락장으로 이어질까봐 과민 반응을 한다. 그러다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이 과열되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부들부들 떨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에이모스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금전적 이득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금전적 손실로 인한 고통을 2배나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런 정신적 현상을 손실의 피라고 부른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런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팔아 현금과 교환한다. 평생 있을까 말까한 헐값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의 말이다. 투자의 귀재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하워드 막스를 예로 들어보자. 2008년의 마지막 15주, 즉 금융시장이 하염없이 무너지던 시기에 그가 경영하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매주 부실채권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고 믿던 그때 그들은 15주 연속 매주 5억 달러를 부실채권에 투자한 것이다. 하워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다들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이었죠. 하워드와 그의 팀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거머쥐었다. 만일 그들이 두려움에 잠식되었다면 결코 그런 결과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결책. 항상 준비를 갖춰라.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무엇보다 자신의 편향성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부정 편향과 손실을 피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런 심적 경향에 저항할 수 있다. 어쨌든 존재 자체를 인지해야 변화도 가능할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암울한 시기에도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의 대비책은 바로 올바른 자산 배분이다. 어째서 하필 해당 자산군을 보유하고 있는지 문자로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일부 자산군이나 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때로는 심지어 몇 년간이나 실적이 형편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집중한 나머지 원하는 투자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신념을 잃는데 힘든 시기가 닥칠 때마다 적어둔 쪽지를 읽으며 왜 그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목표 달성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항상 되새기기 바란다.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열기를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다. 당신의 니즈가 바뀌지 않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당신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투자 자산이 가치를 입증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